민서 더는 못 참겠어. 뭐 어때? 하준 너는 참 성격이 급하다. 오늘은 내 부인이 야근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잖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내랑은 상관없어. 내가 매력적인 게 문제지. 자 어서. 저는 두 사람의 역겹고 끈적이는 대화를 들으며 창고의 낡은 사물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그들의 불륜 현장을 조용히 촬영했죠.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조퇴했다고는 꿈에도 모르는 남편 하준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에도 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바람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긴 막대로 창고 출입문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단기 전원을 내리고 창고 셔터도 열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 내가 나를 속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조용한 분노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고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약 30분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막 집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뭐? 지금 온다고? 그건 좀 곤란한데. 저는 그의 당황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뭐가 곤란한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쪽 사정이 좀. 몸이 안 좋다고? 괜찮아? 지원아. 서둘러 오지 않아도 돼. 천천히 와. 속으로 연기 참 잘하네 역시. 라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근데 나 내일 급한 출장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 해.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또 급한 출장이야? 고생하겠네. 조심해서 다녀와. 제가 뼈 있는 말을 던졌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출장은 최근 남편의 단골 핑계였습니다. 요즘 들어 급한 출장을 핑계로 이틀 사흘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거든요. 바람 피우는 거겠지? 민서랑 함께.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극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로 했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 셔터가 안 열려.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예상대로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큰일이네. 내가 가면 열 수 있을지도 몰라.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걱정하는 척하며 살짝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동요했습니다. 아니야, 너 오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이 안 좋잖아. 셔터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먼저 병원에 가는 게 어때? 저는 알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네. 아, 근데 창고가 안 열리면 급한 출장도 못 가잖아. 그렇긴 한데. 내 출장보다 아내 몸이 더 중요하니까. 병원에 꼭 갔다 와. 무조건이야.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정하네. 혹시 숨기고 싶은 거라도 있어?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자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격을 가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창고 앞에 와 있어. 네? 어떻게? 방금 전에 서둘러서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제가 돌아오기 전에 창고에서 탈출하고 민서를 도망치게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다음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고 10개. 창고 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셔터를 덜컹덜컹 흔들었습니다.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나자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이제는 믿는 눈치였습니다. 야, 정말 거기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기다려. 나는 괜찮으니까 열지 마, 절대. 그 초조함이 극에 달한 남편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창고 안에서 옆집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게도 확실하게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남편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알았다. 차단기가 내려가서 셔터가 안 열렸던 거구나. 지금 올렸으니 열 테니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사실 지금 창고 안에 서류를 펼쳐놨거든. 출장 가서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야. 셔터를 열면 자료들이 날아가서 곤란해. 셔터는 조금 있다가 열 테니 먼저 병원에 갔다 와. 궁색한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군. 너 바람 피우고 있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이 읍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목이 졸린 듯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수십 초의 침묵 후 남편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바람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만해. 예상대로 남편은 잡아떼려 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면 될 것을 발뺌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통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남편 본인인데 그는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거짓말로 버틴다면 저는 그를 더욱 몰아붙일 뿐입니다. 정말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면 창고를 열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제 기세에 눌린 남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열어도 괜찮다는 거겠지?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셔터에 손을 얹었습니다. 셔터가 덜컹하고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는 그냥 내 말이나 들으면 돼.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욕설의 큰 소리에 고막이 징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맞바꿔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셔터를 열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거야?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전화 너머로 들은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형 목소리? 형이 왜 여기에? 그 남성은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동현 씨였습니다. 남편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동현 씨는 해외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원래라면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준아, 나는 전에도 몇 번이나 연락했었어. 이번 귀국도 미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잖아.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일이 좀 바빠서 메일도 볼 틈이 없었고 전화도 못 받았어.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동현 씨의 전화나 메일을 철저하게 무시했었죠. 오늘도 지금부터 출장이야. 미안하지만 형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런 것보다 지원이 몸이 안 좋으니까 나 대신 병원에 데려다 줄래? 지금 당장. 불륜 현장을 들키고 싶지 않은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와 동현 씨를 이 자리에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꼴사나온 모습에 질린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짧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잠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영상 보낼 테니까 봐.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지금 영상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너도 빨리 병원이나 가. 투덜거리던 남편은 도착한 영상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야, 더는 못 참겠어. 뭐 어때? 하준아, 너는 참 성격이 급하다. 오늘은 내 부인이 야근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잖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내랑은 상관없어. 내가 매력적인 게 문제지. 자, 어서. 그것은 약 30분 전에 제가 창고의 사물함 뒤에 숨어 촬영한 불륜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겨운 대화가 들려오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뭐뭐? 이게 어떻게? 나는 다 알고 있어. 방금 전까지 너희들과 함께 창고 안에 있었지. 두 사람의 역겨운 행위를 뒤에서 촬영하고 있었어. 자,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거야. 체념한 듯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차단기를 올리고 셔터를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겁먹은 새끼 고양이처럼 부들부들 떨며 어깨를 맞댄 남편과 민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동현 씨의 일갈이 창고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과 민서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민서는 절대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몰래 숨어서 이런 짓을? 악마 같은 기세로 화를 내는 동현 씨에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아주버님이 후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착함을 되찾은 동현 씨는 타이르듯이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는 너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어. 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속였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사과해서 용서받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진심으로 사과해. 동현 씨에게 거역할 수 없는 남편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민서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다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랬을 뿐이야. 깊은 의미는 없어. 오늘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그냥 한순간 삐끗한 것뿐이니까 용서해줘, 지원아. 남편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지원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웃다니 실례잖아. 남편이 저를 탓하자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내가 딱 한 번 실수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우습잖아. 그게 뭐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이것 좀 봐. 저는 남편에게 사진 뭉치를 던져 주었습니다.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두 사람, 차 안에서 한창인 두 사람의 사진까지. 이 정도의 증거를 보고도 딱 한 번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던 남편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발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정말 최악이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하잖아. 이것 보고도 딱 한 번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사진을 보고. 충격의 말을 잃은 남편에게 저는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년 전부터였지? 내가 급한 출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아무리 그래도 매주 출장이 있을 리 없잖아.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됐지. 증거는 재미있을 만큼 계속해서 나왔어.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는 두 사람이 만날 장소를 정하는 대화가 발견됐지. 차 안에서는 민서의 긴 머리카락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두 사람이 갔던 모텔 영수증이 나왔어. 너의 행동은 너무 허술해서 증거는 금방 찾을 수 있었지. 사랑해라든지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 같은 역겨운 메시지들이 산더미처럼 나왔어. 만약을 대비해 너를 감시하게 했고 미행도 했어. 뭐라고? 미행까지 했다고?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한참 전부터 너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몰아붙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내버려 뒀었지.
그랬더니 글쎄 기어이 우리 집 창고에 불륜 상대를 데려올 줄은. 감히 우리 집에서 미래를 즐기다니 정말 최악이야. 저의 말을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남편은 드디어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몰래 감시하고 미행하고 비겁하잖아. 자신의 잘못은 제쳐두고.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분노를 마음에 새겨주겠어. 저는 쿵 하고 차 보닛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비겁하다니. 내가 몰래 바람을 피웠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당성은 나에게 있어. 바람 피운 당사자가 그것을 폭로한 사람을 비난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정할 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남편의 억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애초에 바람 피우게 만든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내게 잘못이 없었다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리 없잖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자기만의 논리에 만족했는지 남편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저도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잘못에 잘못을 거듭하는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 옆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한때 침착했던 그였지만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분노가 재점화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욱 박력이 넘쳤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다가가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너잖아. 내가 바람 피운 건 제쳐두고 지원이를 비난할 생각이야? 뭐야? 둘이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치사하게. 그렇게 내가 미운 거야? 궁지에 몰린 남편은 동현 씨에게도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은 완전히 엉뚱한 것이었지만 남편은 전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자신보다 월등히 우수한 아주버님에게 어릴 적부터 열등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열등감이 드디어 터져나와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형은 말이야 옛날부터 심술궂었잖아. 공부도 취업도 우수한 결과만 내면서 능력 없는 나를 깔보고 있잖아.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비굴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형처럼 우수하게 태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필사적으로 형 뒤를 쫓아가서 겨우 대기업에 취직했어. 겨우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형이 해외 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성공까지 했잖아. 나는 형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어. 아주버님을 노려보며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열등감과 증오가 보였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쓸모없는 무능한 놈 취급이나 당하고 있고 지원이조차 파트타임인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자리가 없어서. 나는 괴로웠어. 궁지에 몰렸다고.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늘어뜨리는 남편.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묵묵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 민서를 만난 건. 민서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민서는 나를 인정해 주거든. 나는 지원이랑 헤어지고 민서랑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어둡게 침체되어 있던 남편의 눈에 빛이 들어오고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어이없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어이없어하는 우리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남편은 민서를 향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줘.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민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히 남편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민서야.
나와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예상치 못한 민서의 반응에 당황한 남편은 민서의 어깨를 붕붕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에게서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못해. 왜? 왜 못하는데? 야, 민서야. 민서를 다그치며 남편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그때까지 침묵하던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아주버님의 말은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서는 나와 결혼했으니까. 네? 남편은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아주버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군. 남편은 금방 알아채고 민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말이야? 민서야. 하지만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버님의 말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맥없이 무릎부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민서를 만난 건 해외 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였어. 한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지. 물론 전에도 내게 알리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내 연락을 무시해서 전하지 못했던 거야.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안색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가 갑자기 사라졌어. 나에게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귀국해서 민서를 찾기 시작했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던 아주버님은 저에게도 귀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주었습니다. 좋은 기회였기에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아주버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주버님의 아내인 민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창고로 들어갔을 때 민서는 놀랐겠지. 해외에 있어야 할 동현 씨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이 순간 저는 문득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서는 절대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동현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 소용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왜 갑자기 내 앞에서 사라졌어? 왜 내 동생인 것을 알면서도 하준이랑 관계를 가졌어? 부드럽고 정중한 아주버님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뱀처럼 천천히 민서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가 온화하기에 더욱 무서움이 더해져 저마저도 오싹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서가 후하고 한숨을 쉬더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오한 듯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는 해외에 있을 때부터 항상 동생 이야기를 했어. 서투르지만 노력파라고 칭찬했지. 아, 그래서 하준이에게 흥미를 가진 거였군. 아주버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동현 씨의 말투를 보니 분명 인간미 있는 멋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동현 씨, 당신은 너무 완벽해요. 마치 로봇 같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죠. 뭐든지 다 잘하니까 나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민서는 확인하듯이 살짝 아주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민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민서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숨막혀서 한국으로 돌아와 하준 씨를 만났어요. 하준 씨는 당신 말대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어? 정말 최악이군.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신한 민서에 대한 애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창고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점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민서, 너 나를 속였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구나. 뻔뻔한 민서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하준 씨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민서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역시 동현 씨가 더 좋아요. 완벽해서 로봇 같지만 돈은 많이 있잖아요. 하준 씨와는 그저 바람이었어요. 같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애교를 부리며 아양을 떠는 듯한 말투. 아주버님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입가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가볍고 경박한 말이었습니다. 민서에게 남편과의 분류는 그저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배신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도 남편도 유치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저는 어이없어하며 아주버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어이없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하, 같이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민서야, 내가 정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진심이라면 구제할 길 없는 바보로군. 그 말과 동시에 아주버님은 가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쳐 민서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이름은 써놨으니 내 이름도 써. 이혼? 이혼이라니? 단 한 번 바람 피운 것 뿐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이혼을 한다고요? 단 한 번 바람 피웠다고? 장난치지 마. 아주버님은 매달리는 민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져 마치 악마 같았습니다.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을 속였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사실 남편과 아주버님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주버님이 부모님 대신 남편을 보살펴 왔습니다. 소중히 키워온 동생을 속이고 상처 입힌 민서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준이는 서툴지만 노력파야.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이전에 아주버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은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우수하게 해내는 아주버님에 비해 서툰 남편은 자주 부모님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어렸던 남편은 자신이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은 아주버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님에게 혼난다고. 아주버님만 없으면 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랫입술을 깨물기만 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천천히 아주버님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줬던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더니 순식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미안해 형. 나는 형을 오해했어. 형이 나를 깔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 들어, 하준아. 사과할 상대가 다르지 않아? 아주버님의 호통에 남편은 벼락 맞은 듯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천천히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변명만 늘어놓던 때의 유치함이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편을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원아, 미안했어. 남편의 사죄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식어버렸어. 앞으로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정해 놓았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배신한 상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인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 이혼에 응할게. 배신한 건 나니까 위자료도 줄 생각이야. 남편은 뉘우친 것을 보여주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남편과는 대조적이었던 것은 민서였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에 응하고 싶지 않은지
차갑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에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체면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마스카라가 번지고 화장이 벗겨져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인 민서를 보고도 아주버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악기처럼 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이혼할 생각은 변함없으니 알았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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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인정 안 할 거야. 민서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부정하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절규하며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웅하고 위험한 소리를 내며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쾅하고 기청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나고 차는 곧바로 셔터에 부딪혔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이 창고에 들어왔을 때 셔터는 다시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셔터에 부딪혔는데도 민서는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민서는 멍한 얼굴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서야?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아. 민서야, 멈춰. 남편과 아주버님이 차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민서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멍한 상태인 민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차가 셔터에 부딪히는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재수 씨, 안 되겠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대로 셔터를 뚫고 차가 나가면 다치는 사람이 생길 거야. 경찰을 불러줘. 그 후 달려온 경찰에 의해 민서의 폭주는 멈추었습니다. 격렬한 충격 소리에 이웃 주민들도 모여들어 상상 이상의 대소동이 되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옆집 주민이 말해 주었는데 남편이 소리 지르던 때부터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황을 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제대로 일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위자료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찾아가 울고 지금은 부모님의 감시를 받으며 엉망진창이 된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말에 정신을 차린 남편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은 아주버님이 말했던 것처럼 서툴지만 노력하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재수씨, 하준이와 민서 일 정말 미안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제 책임이에요.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아주버님은 다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도 남편도 어엿한 어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아주버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과 마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변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민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지금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과 마주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